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2025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참, 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벌써 이렇게 끝이 났네요. 투비 컨티뉴긴 한데, 그죠?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26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2025년에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 볼품없는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누구보다 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본인이거든요. 그 인생에서 정말 값진 인생이 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좀 축복이 좀 따라서 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어제 오늘이죠. 어제 어, 주간 해외 축구 느바까지 세 개의 조합표가 나가서 세 장 모두 적중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주간은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해외 축구도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하는데 성공을 했고 NBA는 올킬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올킬이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딱 휴방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나오네요. 그죠? 정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모처럼. 자, 하루 만에 이렇게 3연속 적중을 하는데 수익을 보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좀 분위기 좀 끌어올려서 2026년부터는 좀 고점을 훨씬 많이 자주 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새 소원입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럿하고 골스 경기인데 샬럿은 플럼리, 칼크브레너 이 센터 두 명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쿠뉴 페리가 복귀를 하죠. 마일즈 브리지스가 퀘스천너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일즈 브리지스가 샬럿 팀 내 득점 1등 선수죠. 그리고 코너 터니가 퀘스천너블인데 평균 출전 시간 8분 신경 안 씁니다. 골스는 플라이업이라고 봐야겠고요. 우선 샬럿이 직접 미러키 전에 보여줬던 경기를 좀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가 94가 찍힌 경기였어요. 템포가 정말 느린 경기였고 오로지 엄청난 야투율이 잘 찍혀서 오바가 뜬 경기였는데 1커, 2커, 4커, 1커, 3커, 4커 다 50점대만 나왔을 정도로 경기 100%라 치면 75%가 저득점 양상의 경기였는데 딱 2쿼터에 정말 미친 듯한 3점 성공과 팀의 하투를 기록하면서 2쿼터에 78점이 났죠. 그래서 오버가 떴습니다. 저는 제 분석이 틀렸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언더를 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만 사실 좀 이런 케이스는 좀 억울해요. 사실 좀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균점 220대 경기에서 78점 커터가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샬럿은 직접 미러키 전에 상대의 야투를 전혀 억제하지 못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참고로 미러키보다 샬럿이 총 리바운드를 16개나 더 따냈고 공격 리바운드를 12개나 더 따냈음에도 이 야투 차이 때문에 10점 차 대패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미러키가 팀이 야투 50%, 3점 47%를 기록했단 말이죠. 샬럿은 2쿼터에 40득점을 냈을 정도로 일시적으로 대폭발했지만 후반전에는 다시 평균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샬럿이 여전히 좀 약체 라인에 있을 만한 팀이구나라는 걸 좀 확인시켜 줬고요. 자, 동부 원정연전을 치르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는 골스 경기 치고는 직전 경기 브루클린 전에서 3점 시도가 되게 적게 나온 경기였어요. 토론토한테 역전패를 당했던 원흉이었던 이달 토론토한테 지고서 스테판 커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죠? 턴오버를 20개씩이나 하고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턴오버가 정말 많이 나와서 역전패를 당했던 건데 이 직전 브루클린 전에는 턴오버가 1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충분히 반등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브루클린하고도 낮은 페이스 수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골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워낙에 들쭉날쭉한 팀이라 페이스 예측은 불가능하고 샬럿은 기본적으로 거의 9할은 90% 정도는 페이스를 낮게 찍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평균적으로 페이스가 9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제일 불안 요소고 걸림돌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페이스보다도 저는 양 팀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올 시즌 3점 시도 부분 3점을 제일 많이 올라가는 팀 1등이 골든 스테이트, 6등이 바로 샬럿이에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3점 시도 부분 리그 2등이 샬럿이고 3등이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이 정도로 양궁 컬러가 명확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은 양궁 대전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샬럿은 라인업 구조상 이 양궁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왜냐면은 지금 센터 2명 플럼리하고 칼크 브레너가 결장 중이죠. 그럼 디아바테 하나 남는 건데 사실 디아바테 센터 디아바테 한 명으로는 디아바테 단점이 뭐냐면은 투맨 게임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골 밑에서 막 덩크를 빵 찍고 막 이런 그런 볼륨을 기대하기 힘든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드하고 막 투맨 게임 이런 게 쉽게 되는 센터가 아니에요. 얘가 리바운드 능력은 거의 천상계 수준이고 그래서 얘는 리바운드 원툴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좀 붙어있는 상황인데 샬럿이 어찌됐건 디아바테 믿고 3점을 많이 던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칼크브레너하고 플럼리가 있었으면은 얘네한테 주는 투맨 게임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3점 시도가 줄어들고 2점 시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얘네 둘이 결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뉴페라고 브랜든 밀러, 라멜로 브론 거침없이 3점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샬럿은 지금 압도적으로 3점을 많이 던지고 있고 골스는 원래 많이 던지는 팀이고 스티븐 커의 골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뭐다? 양 팀 모두 주저없이 3점을 던질 양궁 대전을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 미러키 전처럼 단 한 쿼터라도 3점 미친 듯이 잘 박히는 쿼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바입니다. 그럼 오바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골스가 최근 2시즌 동안 샬럿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상성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팀이랑 서부팀 맞대결이기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안 붙는단 말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골스가 샬럿 상대로 그냥 이긴 게 아니라 4번 모두 다 13점 차이 이상의 대승. 상당히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던 지표까지 존재를 해서 저는 이거는 메인 선정 없이 골스 마인 오바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완성도까지 고려하면은 골스 마인을 좀 더 좋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샬럿은 지금 어찌 됐건 최근 뭐 라멜로브라고 브랜든 밀러하고 뭐 이런 애들이 크뉴페라고 이 세 명이 3점이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경향도 있고 난사하는 경기도 분명히 있잖아요. 잘 안 들어가는데 난사하는 그런 경기들. 그러면은 골스는 근데 좀 안전빵 득점이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샬럿이 페인트 존 실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버틀러가 볼륨을 확실하게 챙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버틀러가 최소 25득점 이상은 해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더 골스 마인도 나쁘지 않고 5번은 샬럿이 터져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NBA를 최근 보면서 느낀 건데 최근엔 또 언더보다 오버가 좀 강세인 거 아시죠? 오늘도 저 역시도 요 메인 조합 두 조합에 오버를 2개 낚여가서 둘 다 오버가 나서 올킬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뭐 약체 팀이건 강팀이건 간에 야투가 좀 고르게
좀 준수하게 찍히고 있는 흐름이긴 하잖아요. 3점도 곧잘 넣는 분위기고. 그래서 샬롯도 어느 정도 3점이 좀 잘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오바는 좀 수월하게 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란타랑 미네소타 경기는 트레이 형이 GTD고 미네소타는 결정일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애틀란타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140대 129, 269점 압도적인 해고바 양상 속에서 패배. 프레는 찍은 거죠. 오클라호마 상대로 129득점이나 수확한 거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고 특히 3점을 54개나 올라가가지고 48분 동안 25개 성공. 야 이거는 25개 성공하고도 지는 팀은 제가 현대농구에서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점 25개는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근데도 어찌됐건 대패를 당했어요 또. 오클라호마 상대로 이 정도의 3점 성공 개수를 기록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애틀란타가 기록한 54개의 3점 올라간 시도 개수도 사실상 정말 최고 수치의 3점 시도 개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비였죠. 얘네가 오클 상대로 129득점 한 거는 정말 잘해준 건데 실점 147점이나 했어요.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팀이야 또 54%, 3점 38% 성공. 오클라호마가 3점을 12개 성공을 시켰으니까 이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25개 성공시켰다 말씀드렸죠. 애틀란타가 3점을 13개나 훨씬 더 많이 2배 이상을 더 많이 넣고도 수비를 못해서 진 겁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수비를 전혀 안 하는 수준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네소타는 직전 시카고 원정에서 136대 101로 35점 차 정말 압도적인 대승. 팀이 야투 54%, 3점 31%, 3점이 안 들어간 경기였음에도 그냥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팀이 야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거는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 상대로 48분 동안 턴오버를 3개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대략 한 15년 이상 동안 NBA를 보면서 턴오버 개수가 제일 적게 찍힌 경기라고 확신해요. 3개는 진짜 48부터 턴오버 3개? 야 이건 진짜 칭찬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농구라는 종목에서 팀 내 분위기, 조직력을 파악하는데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턴오버 개수예요. 연패 타는 팀 치고 턴오버가 적은 팀은 진짜 드뭅니다. 인디애나가 9연패를 하고 있는데 턴오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제 말에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턴오버가 적은 팀은 무조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농구예요. 그 정도로 턴오버는 정말 농구에서 가장 최악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미네소타는 직전 시카고전에서 고작 3개만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를 보였다는 것이고 이는 최악의 수비를 보이는 애틀란타 상대로 이 좋은 분위기가 식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애틀란타가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페이스를 무려 109를 기록했고 미네소타는 시카고전에 103.5 둘 다 직전 경기가 상당히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빨랐다라는 점. 또한 미네소타가 12월 달에 이제 오늘로써 12월 달도 끝나는데 이 12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홈하고 원정에서 보이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점. 자, 홈에서는 페이스가 99로 매우 느리고 오페네이팅도 110대로 낮고 디페네이팅도 1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원정 경기에서 페이스가 105로 정말 빠르고 오페네이팅이 무려 12 이상이 상승. 디페네이팅도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죠. 이게 뭐다? 원정 경기에서 미네소타도 홈에서는 이기는 농구를 하려고 지금 약간 프로모드 이런 경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원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 이 정도면은 사실 홈하고 원정하고 다른 전술을 쓴다라고 봐도 FM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홈 경기하고 원정 경기하고 전술 다르게 짜는 FM 고수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가 딱 보여주는 행보가 딱 이런 행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네소타 많이 볼게요. 오바메인
자, 인디애나랑 올랜도 경기는 올 시즌 초반부터 주전 센터로 출전한 아이자 잭슨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맥푸넬은 프로 바블 되었습니다. 그리고 셰퍼드가 GTD로 격상. 올랜도는 프렌치 바그너는 여전히 결장을 하고 조나단 아이작은 올 시즌 거의 기용을 못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제쳐두더라도 제일런 석스가 퀘스천어블로 올라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가 9연패 행진을 멈추고 싶을 욕구가 좀 강하겠죠. 특히나 2025년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날짜가 하루 느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1월 1일이어도 얘네한테는 12월 31일입니다. 인디애나의 최근 문제는 주전들의 경쟁력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주전들의 지표를 보면은 인디애나는 턴오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죠. 주전 선수들 이거는 NBA 30개 팀들 모두 주전 선수들의 득점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겁니다. 뭐 하나 좋은 지표가 없죠. 올랜도는 직전 토론토전에 20점 차이 이기던 걸 대역전패를 당했죠. 4쿼터에 12점 내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역전패를 허용을 했습니다. 4쿼터 한정으로 올랜도가 이 토론토 전에 4쿼터에 팀이 아투 25% 3점 빵 프로 기록했어요. 자, 참고로 승부처 구간이 계속됐던 접전 구간이었음에도 데스몬드 베인이 5분 30초밖에 코트를 안 밟았습니다. 파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는 데스몬드 베인이 이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베인하고 웬델 카터 주니어의 두 명의 부진이 정말 뼈아팠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인디 상대로는 반등 봐야죠. 오늘 디트가 반등이 뭔지를 보여줬듯이 클리퍼스한테 얻어맞고 레이커스한테 화풀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듯이 올랜도가 인디애나 상대로 솔직히 말해서 인디애나가 지금 제일 못하는 팀이잖아. 어찌 보면은 NBA 30개 팀 중에서 지금 뉴올리언즈도 최근에는 반등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디애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요. 지금 워싱턴도 한 번씩 3점 미친듯이 터져갖고 역배스나면 한 번씩이라도 간혹가다 내는데 인디애나는 그런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저는 지금 NBA 30개 팀 중 제일 못하는 팀이라고 보는데 올랜도 상대로 올랜도가 아무리 프렌치 바그너가 없고 석스가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뭐 낮으니까 3점은 받았겠죠. 복귀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나머지 자원들이 웬델 카터 주니어, 데스몬드 베인, 반케로, 뭐 실바, 앤서니 블랙 이런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히 말해서 인디애나 시약함, 뭐 니스미스, 네마드 이 세 명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보다는 나면 나같이 덜하진 않단 말이죠. 근데 얘네 상대로 3.5마인 받았다? 올랜도가 인디애나한테는 안 지겠죠. 사실 토론토랑 덴버 경기입니다. 야쿠 퍼들 주전 센터 결장을 하고 여전히 결장이죠. 덴버는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캠 존스는 최근에 계속 결장하던 애들이었고 니콜라 요키치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이 경기에 제일 주목할 점은 바로 요키치가 결장을 한다라는 점이 되겠죠. 요키치가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버가 지금 압도적인 오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점을 언오바 기준점을 220대를 받았어요. 요키치는 직접 마이애미전에 2쿼터까지만 경기를 출전을 하다가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한 겁니다. 이날 덴버는 마이애미 상대로 요키치가 코트에 있었던 이 2쿼터까지 있었다 그랬으니까 전반에는 63실점 이것도 실점이 많은 거긴 한데 요키치가 아예 없었던 후반전에 84실점을 때려 맞았습니다. 직접 마이애미전에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3쿼터에 11분을 출전을 했습니다. 요키치가 없으면은 지금 덴버의 센터로 뛸 수 있는 선수는 발렌슈나스 말고 없단 말이죠. 참고로 덴버 팀 내에서 가장 디펜레이팅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비 지표가 제일 나쁜 선수가 바로 요나스 발렌슈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올 시즌 발렌슈나스 뛰는 경기 보시면 아시겠네요. 림 프로텍팅 능력 전혀 없고 특히 올 시즌 평균 13분 출전해서 평균 파울 개수가 2개입니다.
파울 없이 수비를 못하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덴버 경기는 제가 거의 다 지켜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출전 시간이 저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트러블 때문에 조기 교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올 시즌 덴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발렌슈나스가 요키치의 빈자리를 메꿀 거라는 생각이 0.1도 안 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발렌슈나스를 100% 써야 되는 경기지만 출전 시간을 저는 30분도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 나머지 18분이라는 시간과 그러고 요나스 발렌슈가 더 막 22분 이 정도의 출전에 그친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간은 덴버는 그냥 무지성 스몰 라인업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덴버는 스몰 라인업으로 이기는 방법은 농구라는 점에서 뻔합니다. 압박 수비 갈기고 디플렉션 노리고 상대 턴오버 유발하고 상대 실책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공 득점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스몰 라인업으로는 빅맨이 사실상 없는 라인업으로는 페인트 존 안에서 득점을 내기 힘드니까 미들레인지 혹은 3점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상대보다 템포도 훨씬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구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토론토는 대놓고 2점 슛 빈도가 높은 페인트 존 농구를 하는 팀이죠. 이 요키치의 결장은 그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덴버는 자말 머리의 야투 시도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주전급으로 기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댈러스 시절부터 팀 내 핵심 선수가 결장해서 주전급으로 코트를 밟는 경기에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220대 기본적으로 만약에 에런 고든이라도 있었으면은 요키치 결장에도 충분히 페인트 존 디펜더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발렌슈나스 하나 남았다. 저는 토론토가 팀 야수를 꼬라박기 힘든 상대라고 봐요. 덴버가 가뜩이나 최근 실점력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토론토가 이거는 엄청난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잔존한다. 그리고 덴버가 지금 자말 머레이가 엄청난 핫핸드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애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그리고 그 스펜서 존슨이었나? 그 걔도 허슬 플레이 페인트 존 안에서 상당히 무지성 덩크도 많이 찍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까지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덴버도 에너지 레벨로 충분히 괜찮은 득점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본단 말이죠. 오바 볼게요. 저는 오바. 이건 오바 보겠습니다. 220 덴버 경기 220대 요키치 없어갖고 저렇게 깎인 거거든. 야, 팀 내 최고 공격수, 최고 득점자 없는데 이거 덴버가 100득점도 못 넘긴 그 정도 처참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받은 기준점이라고 봐요. 근데 NBA라는 농구에서 이 덴버가 약체팀은 서부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강팀이잖아요. 그죠? 아델만 감독이 짱구도 아니고 요키치가 이미 결장 확정인 경기에서 다음 경기 플랜에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다? 그래갖고 100득점도 못 넘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덴버라는 강팀이. 뭐, 정말 뭐, 따라지 약팀이면 모르겠지만, 오클라호마랑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오클라호마 하텐슈테인하고 디엥 제이 윌 윌리엄스, 인디언 족장같이 생긴 애까지 결장을 하죠. 포틀랜드는 제레미 그랜트 주랄러데 여전히 결장을 하고, 크리스 머레이 GT는 딱히 신경 안 썼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최근 4경기에서 3경기를 대량 실점을 허용을 했죠. 최근 4경기 기준으로 디펜 레이팅이 22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오클라호마예요. 최근 4경기 동안 오클라호마의 오퍼넌트 지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퍼넌트 지표가 상대팀이 평균적으로 기록한 기록을 말하는 거죠. 상대팀의 평균 팀이 야투 50%딱 50. 3점 성공률 42.6%. 야, 이거 오클라호마가 상대팀의 야투를 너무 높게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클라호마는 초강팀이고 디펜딩 챔피언답게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흐름을 만나니까 공격으로 이를 해결책을 만들어냈죠. 최근 두 경기 동안 129득점, 140득점이라는 놀라운 대량 득점으로 모두 10점 차 이상의 대승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놀라운 야투성률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세나한테 얻어 맞고 나서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무려 3번이나 있었던 오클라호마랑 포틀랜드입니다. 3번 중 2번이 오바였고 한 번은 포틀랜드가 95점밖에 못 내서 언더가 났던 경기였고 포틀랜드가 사람 노름만 했으면은 오바가 났던 그런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죠. 가장 최근에 맞대결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238점 나면서 오바가 찍힌 경기였는데 제가 이 경기를 메인 조합으로 오바를 갔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게시글로 1쿼터 43점도 오바 만들었다 하면서 막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존재하는데 1쿼터에 43점밖에 안 나고 오바 떴으면 2, 3, 4쿼터 다 60점 넘기면서 이날 페이스가 108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템포를 기록했었단 말이죠. 당시 오클라호마가 팀 야투를 막 50% 넘긴 게 아니라 49% 이것도 좋은 수치지만 막 미친 듯이 터졌다. 최근 오클라호마가 보여주는 행보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3점도 34%면은 잘 안 들어갔고 거기다 3점 성공 개수도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포틀랜드는 팀 야투 30%대 기록했으면 말다 했죠. 정말 공격 안 됐던 날이었습니다. 근데도 오바 떴어요. 페이스가 빠르니까. 근데 포틀랜드가 이때보다는 페이스가 확연히 느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 5경기 페이스는 90대로 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포틀랜드인데 최근 5경기 상대들이 좀 많이 느린 팀들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댈러스랑 거의 250점 해고받 찍은 경기에서는 페이스 10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팀 만나면 포틀랜드도 결국에는 이 보스턴 클리퍼스라는 압도적으로 느린 팀 희생양이 됐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결국에는 중점은 이겁니다. 결론은 오클라호마는 최근 수비가 오클라호마라는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 최근에 수비에서 굉장히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최근 4경기 오퍼넌트 지표가 상대팀 팀야투 평균 팀야투가 50%, 상대팀 평균 3점 성공률 42.6%면은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반성문 써야 되는 수준이고 포틀랜드가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지금 댈러스 잡고 보스턴 잡고 득점도 잘 해냈고 물론 원정 나가는 경기라서 좀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긴 한데 포틀랜드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오클라호마가 가뜩이나 하텐슈테인이 없잖아요. 결장을 확정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클라호마 상대로 최근에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샌안토니 켈든 존슨 그리고 웬바냐마 이런 선수들 공통점이 뭐죠? 기본적으로 포워드 그리고 사이즈 신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포틀랜드가 지금 엄청나게 잘하면서 헤드라인 뉴스로 떴던 선수가 누구죠? 아브디아잖아요. 아브디아. 기본적으로 켈든 존슨은 아브디아 같은 과란 말이죠. 사이즈 있고 스코어 역할 되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포틀랜드 지금 물론 제레미 그랜트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쉐이든 샤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스코어가 되는 사이즈까지 있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가 지금 오클라호마 최악의 수비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무기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진단을 내렸습니다. 포틀랜드가 115득점까지 좀 바라는 그런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오바메인으로 썩은 포트를 프랭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고 세난 뉴욕 경기는 원래 복수전이라서 세난 사이드를 좀 갈라 그랬는데 데빈 바셀이 결장을 확정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냐면은 데빈 바셀 만약에 이거 결정 확정 아니었으면 저 세난 이거 분석 진행하려고 적기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세난에서 가장 샤프슈터 메인 3점 슈터가 바셀이거든요. 바셀이 결장을 하네. 올 시즌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는 메인 3점 슈터 결장하는 경기에서 강팀이고 나발이고 거진 다 패배하는 게
기억이 존재합니다. 클불, 샘 메를 결장하던 기간에서 압도적으로 패배 많이 했죠. 디트도 올 시즌 던컨 로빈슨 결장했던 경기에서 정말 무기력한 경기 나오면서 패배했었죠. 그런 기억이 존재를 해서 전 데빈 바셀 결정하는 게 좀 그렇고, 그러고 이게 지금 뉴욕이 3경기 연속 250 이상이 미치는 해고바 경기 했잖아요. 그죠? 오바도 제 그 선택 안에 세난 경기 오바. 오버도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경기인데, 왜냐면 강대 제가 최근에 많이 미적중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강대 강은 오바 좋아 보여도 자제하자라는 마인드를 좀 가졌습니다. 세난 서브 상위권이고 뉴욕은 당연히 동부에서 지금 최상위권이고, 이런 팀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오바 자제하자 이런 마인드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오바 본다고 분석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분석할 수. NBA 컵 결승전에서 동기부여 만빵인 엄청난 그 수백억 상금이 걸린 경기에서도 양 팀은 달렸다. 양 팀은 플레이오프 모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려서 그 당시에 237점 나왔다. 근데 일반 정규 시즌에서 지금 가뜩이나 뉴욕 3경기 연속 250 이상 경기하고 있는데, 흐름상으로라도 이건 오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데빈 바셀도 없고, 저는 이 세난 경기 오버도 좋게 보기엔 좀 힘들 거라고 좀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또 좀 분석을 패스하게 된 경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클브라고 피닉스 경기. 이거는 피닉스가 지금 동부가 아니라 원정 연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즈랑 2번, 워싱턴이랑 한 번 다 최악체 팀 만나고 클브를 만나는데, 클브는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고, 이거 시카고 경기는 무지성으로 당연히 이거 매치업 봤을 때, 시카고 잘 달리고 지금 페이스 잘 달리고 뉴올리언 잘 달리고 양팀 수비 젬병이고 오바까지, 이게 정석인데, 제가 이 경기도 디테일 분석 들어가 본 결과 시카고가 지금 홈에서 평균점 110이 안 돼. 107점 몇 찍고 있어요. 최근 홈에서 10경기 평균점 107. 뉴올리언즈는 원정에서 평균 득점 최근 10경기 얘네도 110 안 돼요. 얘네도 홈에서나 지금 득점력 잘 나오는, 원정에선 바로 본색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점도 240대 받았겠다. 이거 오바 약간 함정 느낌 매우 강하고, 미러키 경기는 이건 미러키 많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쿤보 복귀하고 첫 홈 경기인데, 이거는 관중도 꽉 찰 경기고, 미러키가 동기보다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가 많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근 워싱턴이 도깨비 짓을 많이 해요. 도깨비 짓. 역배 받은 경기에서 특히 강팀 만났을 때 3점이 미친 듯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갖고 워싱턴 반대를 좀 좁니다. 좀 쫄려요 요즘에. 얘네 워싱턴한테 쫄아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쫄더라고요 제가.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모쪼록 이 집중한 경기들이 좀 성적이 좀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새해 복 누구보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의 인생은 선생님들이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다 조연일 뿐이에요. 선생님들이 주연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에 누구보다 휘황찬란하게 빛나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에 만나요.